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코스피 2600 돌파, 주식시장 뜨거운 여름 오나.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2600선을 돌파하면서 모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웃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상승에 아주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 증시를 옥죄었던 여러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뜨거운 여름처럼 활활 타오르는 걸까요? 그럼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13조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또 코스피를 쫙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많이 산 겁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 좋죠. 네. 근데 경기도 안 좋고 네. 또 무역 수지는 벌써 15개월 연속 적자. 이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를까? 네. 핵심은 하나, 방금 이야기하셨던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도 너무 많이 사는데요. 아하. 과거에 보면 1년간 많이 샀다라고 했을 때가 10조 좀 넘는데 많이 샀다 온 게 10조 정도였는데 10조였었는데 이미 지금 6월인데 13조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체적으로 13조 원이 넘었고요. 대부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몰려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자동차, 여기에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힘에 의해서 우리의 코스피가 쭉쭉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년간을 좀 놓고 보면은요. 연초에 2200, 장중에 2100 같이 갔던 게 지금 2600까지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단계별로 좀 구간별로 나눠 보면 주도주들이 좀 있었어요. 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의 힘, 2차 전지들을 사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고 네. 2분기 들어서는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이 됐는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반도체를 거의 폭식을 하면서 네. 코스피를 2600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장 그럼 3분기는 4분기는 네. 더 가는 거야? 외국인들 더 사는 거야? 그럼 뭘 살까?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거죠. 그거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까 2분기에 이제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주가가 잘 오르니까 우리 국민주라고 부르는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외국인들까지 이렇게 사서 끌어올려 놨으니까 네. 당연히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갈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네.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9만 전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러나 우리는 JTBC 방송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주가 상승 보죠. 네. 연초 대비 삼성전자 거의 27%, 30% 가까이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40%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까 말까가 핵심인 거죠. 네. 일단 더 간다 쪽의 의견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최근에 생성형 AI, 챗 GPT로 대변되는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GPU 같은 이제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특히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아하. 더 간다 쪽입니다. 네.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 경기에서는 바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바닥이 3분기께에는 이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오를 일만 남았으니까 아마 여기에 포인트를 외국인들도 맞췄고 그러면 반도체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더 간다 쪽의 더 간다. 의견이고요. 그리고 더 간다의 그 엔비디아 열풍 이런 것도 같이 그게 들어가겠네요. 첫 번째였죠. 아하, 바로 네. 그 엔비디아라는 게 GPU이거든요. 네. 그게 그래픽 카드. 그게 이제 챗 GPT 열풍인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여기까지야 이제 더는 못 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일 거야. 첫 번째가 반도체 바닥은 아직 몰라가 가장 큽니다. 지금 반도체를 밝게 보는 분들은 3분기 내에는 이제 최악의 국면은 빠져나갈 거야라고는 생각하지만 네. 그게 4분기도 될 수 있고 내년 1분기도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라는 네. 의견 하나가 있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샀어?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네네. K 반도체를 샀다기보다 앞으로 좀 이머징 마켓에 신흥국에 자금들이 몰리고 이쪽 자금을 사기 위해서 특히 한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가 역시 반도체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 코리아를 한 거야. 아. K 반도체를 샀다기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이 아마 뭐 가장 많이 올린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이제 그만 반도체. 이제 두 가지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반도체 시황이 좋아서 반도체주를 산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국 증시를 사다 보니까 예. 그중에 대표되는 반도체주를 산 거다. 그렇습니다. 아. 뭐 패시브라고 하죠. 지수를 맞추려면 시총 상위를 사야 되니까 네네. 그 정도의 매수였어라는 의견이 이제 못 간다 쪽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힘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한국 맞습니다. 시장인데 네. 그럼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게 매력이 뭔가요, 우리 한국 시장이? 그렇습니다. 무려 13조 원 넘게 네. 산 그 이유가 뭘까? 네. 외국인들은 왜 샀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역추적을 해보면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역시 금리 동결. 작년에 그렇게 치열했던 금리 인상이 긴축이 이제는 6월을 기점으로 좀 멈춰서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수중에 현금을 들고 있느니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게 낫고 그렇다면 더 성장성이 있는 신흥국 주식을 사자라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 멈출 때도 되지 않았어? 네. 이게 가장 크고요. 이렇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은 너도 달러, 나도 달러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달러는 그만 오히려 실물 자산 쪽에 더 뭐 이익이 있을 거야라고 해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서서히 안정되니까 달러 약세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당장 내일에 이게 판가름이 날 텐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거? 네, 저건 이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에서 만드는 선진국 지수라고 있어서 저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ETF를 투자해 보시면 알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내일 발표가 되면 관찰국에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1년간 상황을 지켜보면 2025년에 네. 판가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 지수에 편입이 될지 안 될지. 될지 안 될지 하고 아. 2025년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지금 73조 원이고요. 그 이상의 유동성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 거래도 이제 거의 이제 시간도 많이 늘려줬고요. 네. 또 30년 만에 외국인 등록제도 폐지하고요. 올 12월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주식 시장에 들어가려는 뭐 의도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효과는 2025년에 나오지만 당장 내일 우리가 이제 관찰국 리스트, 네.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는 이것도 상당한 어떤 심리적인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내일이 이런 1차 것들, 관문이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노린 것 아닐까라는 네. 그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MSCI 선진국 네. 지수, 네, 기억해 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입이 되고 분위기가 내일 좋아지면 뭐 2,600이 아니라 뭐 2,800, 뭐 3,000 예상해봐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근데 조건이 있겠죠. 아, 네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외국인이 왜 샀을까라는 것은 그 치열했던 긴축, 그 치열했던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된다는 기대가 많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장 6월 13, 14 우리나라는 15일 날 들어올 텐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어제 캐나다처럼요.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동안 물밀듯이 들어왔던 외국인 수급도 주춤하겠죠. 지금은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그런 점을 하나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역시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너무 기대 이하예요. 이하예요. 예, 네.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 신흥국을 끌어올리려면 중국 리오프닝 효과 또 중국의 성장세가 훨씬 더 지금부터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이 두 개의 충분 조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3,000 요거까지 아주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1, 2분기 올해를 이제 잘 끌어왔는데 네. 그 다음 아까 물음표였거든요. 네. 그 물음표가 뭐가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한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된다. 네. 미국도 좀 금리 인상 멈춰, 뭐 동결도 좀 하고요. 중국의 효과도 좀 나오고요. 달러도 약세로 바꿀 시 이제 우리 뭘 노려야 되냐 할 텐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시총 상위에서 이제 주도 테마가 나오게 될 텐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시총 15위, 20위가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앞단에 반도체가 있고요. 또 2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네이버 카카오로 표현되는 플랫폼 아하. 그리고 자동차 이 5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건 역시 반도체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도 1분기를 놓고 보면 상당폭이 올랐기 숫자가 때문에 크네요. 네. 예. 못 오른 것은 이제 바이오주와 플랫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동차들이 있을 텐데 네. 이 중에서 어떤 게 향후 주도주가 될까? 네. 외국인들이 더 살까? 여기에 대한 것이 관건이 될 텐데 네.
저한테 뽑자면 저는 이제 자동차 쪽, 왜냐면 실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반도체 바닥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이어지냐에 따라서 이런 카테고리 중에서 분명히 외국인들이 또 선택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를 이제 한번 노려보자. 네. 라는 이런 투자 제언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